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지 그래서 같이 쏟아 붓다 보니까 나오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설치가 되게 되면 ESS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ESS에서 또 공장까지 이어지는 송배전 쪽들이 벌써 전력 설비 쪽들은 올라온 지가 한 3, 4년이 되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나 펀더멘탈이 꺾였느냐 또 그거 플러스 알파 솔직히 1분기 끝나고 나서 수주잔고가 5조대입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전력주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우겠습니다. 사실은 뭐 전력은 반도체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AI의 핵심 밸류 가운데 명목현상이 있는 그 주요 섹터였잖아요. 네. 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조정을 좀 받았었고 또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차에 호남 쪽에 이제 대규모 반도체 설비를 한다. 네. 그러면 뭐가 부족해? 공장이 부족하고 전력이 부족해. 그죠? 네. 1차적으로 전력이 좀 쫙 끌고 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반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네. 너도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지 그래서 같이 쏟아 붓다 보니까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꼭 실적이나 뭐 수주잔고 보게 되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나 싶긴 한데 시장의 반응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 보다 보니까 참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에너지 쪽들, 가령 데이터 센터가 생기거나 AI가 이제 다음 국면으로 그리고 또 뭐 에이전트가 가건 뭐 피지컬 AI가 가건 가장 중요한 거는 얘들은 전기 먹는 하마야. 정력 전기 관련된 쪽들을 먼저 챙겨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그나마 또 약간 그래도 밀렸다가도 빠르게 돌아오고 하는 쪽들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요. 그쪽이 이쪽들이 뭐 태양광이나 그렇죠? 네. 뭐 그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많이 밀리면 바로바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핵심이 그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단 정부의 성격도 그렇고 네. RE100 이쪽을 하나로 몰아붙이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전력 관련된 쪽의 계층들을 그러네요. 다시 한번 만들어 놓는데 그쪽에 또 이번에 전라남도 예전에 광주 군공항 쪽이죠. 그쪽에다 이제 부지를 예상해 놓고 거기서 돌리려고 하는데 원자력 쪽이 지금 그쪽에 하나가 쉬는 게 있죠. 쉬다 보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이쪽에 신재생을 좀 더 가속화해서 그쪽으로 하반기에 전력 기본 계획 거기서 이를 좀 보강하는 쪽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 쪽이 아니라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는 조금 더 성과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 SK 이터닉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랑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이런 정도가 태양광과 이터닉스는 뭐 다 태양광부터 풍력, ESS까지 다 하는 그리고 약간 또 플랫폼 기업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각 만들어 온 거 그렇죠. 가지고 전력 거래 쪽에서 시장에서 또 거래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PTA 시장이라고 그러죠. 그거까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 효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예상했던 것처럼 이거를 설치해 놓고 그러면 올해는 기후가 작년과 똑같은 가정하에 아니면 10년짜리 기후를 좀 생각하고 했었는데 요즘 기후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미달되는 전력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대체 전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없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또 하나의 또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오히려 원자력 쪽을 좀 더 보강을 시켜놓고 SMR이라고 그러죠. 조금 빠르게 또 이제 공장을 짓는 사이에 SMR도 같이 나오게 되면 공기 동안은 비슷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맞는 거 아닐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시작은 또 그러니까요. 신재생을 더 강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얘기, 뭐 전력 에너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재생, 그렇죠? 친환경으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게 그만큼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설비가 필요한 거죠. 아 그래요? 예. 네. 어떤 에너지원이든 하게 되면 근데 시장은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안 하잖아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 신재생 에너지 따로 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설치가 되게 되면 ESS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밤이건 낮이건 만약에 전력원을 돌아갔다가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밤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전화기는 전력 가지고 또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ESS가 중요하고 그럼 ESS에서 또 공장까지 이어지는 송배전 쪽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변압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하나만 보고 있다. 라는 쪽들이 시장이 약간 편견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나오는 전력 기본 계획을 따라서 또 그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잠깐만 이쪽도 그쪽 계통이었지. 그러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또 벌써 전력 설비 쪽들은 올라온 지가 한 3, 4년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되게 피로감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나 아니면 펀더멘탈이 꺾였느냐 그건 전혀 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 커질 때는 또 하나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적 발표와 함께 또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력 기기 쪽은 사실은 수출 모멘텀이 강했잖아요. 네. 그죠?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이런 쪽이 강했는데 지금 얘기한 이제 호남의 반도체 팹 건설은 사실 우리 내수니까 그죠? 네.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전 이런 쪽이 주목을 받고 그 에너지가 이제 확산이 되면 다시 전력 쪽으로도 갈 수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전력 설비는 말씀하셨듯이 해외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도 네.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그 데이터 센터가 지금 이제 계획들은 상당히 많이 글로벌에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원자재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하면서 계획했던 원자재를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첫 번째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님비 현상이죠. 용수를 많이 쓴대요 거기다. 네, 물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다 네. 보니까 그래서 주변이 뭐 가뭄이 많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염들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또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허가가 잘 안 나와서 오히려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걸 예상했던 것만큼 그만큼의 강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안 나오게 되면 전력 설비 쪽도 좀 기대감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걱정을 하는데 근데 그럴 쪽 가격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었을 때 지금 그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그렇다고 KPX를 AI 관련된 빅테크들이 줄이면서 나올 수 있는 과정들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진행되는 과정들이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거 플러스 알파. 그럼 이거 빼고 미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저 시골 곳곳에 가게 되면 아직까지도 썩은 나무 한 50년 된 나무에다가 그대로 전봇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제대로 어떤 송전 아니면 배전 효율들이 제대로 됐을까 어려운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HD 현대일렉이나 뭐 효성중공업 이런 쪽보다 LS 일렉트릭을 좀 시장이 좋게 보대요. 그렇죠. 예. 배전 관련된 쪽에서 음, 벌써 북미 쪽에서 데이터 센터 향으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것보다 데이터 센터 향으로 가게 되면 마진이 높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기대감이 높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한번 수주를 했고 또 비슷한 게 뭐 한두 건씩 계속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계속 또 아유 돈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좀 가치를 더 책정해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달라지겠죠. 근데 아직은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실적이 될까라고 해서 보는데 솔직히 1분기 끝나고 나서 수주 잔고가 5조 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적이 2분기 실적 시즌이면 이제 전력기기나 변압기 쪽은 실적이 좋은 쪽에 속하는 거 아닐까요? 이상이 없죠. 전혀 예, 이상이 예, 없는데 예. 주가만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음. 돌아서기도 하겠죠. 근데 그 과정들이 일단 뭐 시장이 또 위축돼 있다 보니까 혼자 돌아서느냐 아니면 그렇죠. 또 반도체와 같이 또 테크 쪽과 연결돼서 돌아서냐 이런 어떤 모멘텀의 변화를 좀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반도체가 잘 갈 때는 그죠? 잘 갈 때 기준에 반도체와 함께 그죠? 네. 반도체는 죽고 갈 게 아니라 반도체와 함께 갈 섹터들 우리가 거론하면서 전력기기나 혹은 뭐 건설, 조방원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축이 무너져 보니까 반도체를 고위했던 예. 네. 그러니까 고위 우서. 네. 그러니까 같이 빠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반도체가 빠지는데 뭐 독자적으로 뭐 치고 올라갈 이런 섹터는 사실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보게 되면 네. 그동안 반도체 때문에 못 가서 네. 많이 고통을 받았던 뭐 다른 섹터들. 뭐 그러니까요. 많죠, 뭐 예. 바이오 2차 전지 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올라오느냐? 지금은 당장은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소비 쪽들은 올라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백화점, 화장품부터 화장품, 네. 예, 임의용 뭐 이런 것들은 올라오는데 음. 근데 그게 확산이 되려면은 일단 그때 반도체 때문에 못 갔다 그래서 울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요? 반도체가 그래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요. 미안해. 예,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돌려놓고 이번에 다 같이 가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 핵심들이 중간에 또 자꾸 의 얘기 들어서 죄송하지만 수급이 꼬여서 그랬던 거죠. 그 꼬인 수급까지 정리가 되고 반도체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많이 빠진 것 같이 돌아가게 되면 이게 가장 완벽한 아니면 좀 질이 좋은 시장으로 바뀔 텐데 아직은 그 전에 약간 네. 날도 질고 막 폭풍 오고 뭐 3일째 연속으로 폭풍 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지쳐가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주도주는 시장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함께 소위 페이스메이커로 갈 수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워낙 뭐 주도주가 아닌 쪽은 이미 다 빠졌고 사실 그죠? 네.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은 반도체 없는 분들은 계좌가 이미 손실이 많이 나 있던 상태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더 빠지는 거고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니까 네. 참 우리가 특별히 참 변동성이 역대급 아니에요, 변동성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서킷 브레이커 한 달 사이에 5번 그러니까요.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그것도 네. 그래서 와 아까 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외는 어떨까 그랬더니 되게 잠잠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만은 TSMC 실적 잘 나왔다고 또 상승 쪽으로 가닥 잡고, 예. 네 일본도 빠져봐야 뭐 1~2%대 그렇죠. 빠지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국이 이렇게 뭐 오죽하면 뭐 일본 언론에서 한국의 그 레버리지 때문에 그렇죠? 네. 글로벌 반도체 자기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글로벌 이제 미운털이 확 박혔네요 저희가. 근데 이제 미국에는 뭐 2배짜리, 4배짜리 사실 레버리지 상품이 기존에 많단 말이에요, 그죠? 이번에도 하이닉스도 이제 관련된 상품 상장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2배짜리가 유독 흔들어서 뭔가 좀 손을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저희 마인드가 좀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젠 저희는 배고픈 거 참습니다. 네. 배 아픈 걸 못 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처음에 반도체가 없어 포모를 했던 투자자들이 뭔가 네. 좀 짧은 시간에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다 부장님이 3배 나야 되는데 네. 내가 빠르게 ETF 레버리지로 확 보니까요. 따라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황새가 뱁새 그거 맞나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지금요. 네. 네. 근데 이제 물론 말씀하신 아까도 우리가 다시 또 이쪽 그 시황 쪽으로 돌아가서 좀 그렇긴 한데 논점이 지금은 뭐 장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죠. 뭐 네. 우리가 전력기기든 뭐 지금 바이오든 깊게 얘기해봐야 뭐 용변의 재주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레버리지 쪽은 제가 볼 때 그 기사를 많이 읽어보면 정부가 야 이렇게 노이즈가 많으니까 다 없애 싹 없어 그러기는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죠? 안 됩니다. 그건. 신뢰성도 그렇고 네. 기존에 물렸던 사람 청산해 보면 어떡하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들 우리가 말씀하는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라도 빨리 내놓는데 왜 안 오고 꾸물거리는지 그러니까 말씀이 왜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도 그냥 일개에 네. 네, 그냥 돌아다니면서 요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답답합니다. 그냥 계속 금감위원장 중심으로 또 보니까 뭐 비공식 회동도 막 하고 네. 그러면서 조만간 결과를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청와대 반응과 함께 이게 좀 늦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다음에 진행이 돼서 한 뭐 7~8분 능선 넘어가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또 완전히 외양가는 이제 손은 없는데 외양가 고치고 있는 이런 꼴들이다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칠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은 보고 하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기사 우와. 아까 올라온 거 보니까 뭐 금융위원장이 뭐 이 레버리지 상품은 운용사들의 책임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할 때 지난 거죠, 그죠? 네. 허가를 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들도. 예. 그리고 뭐 허가를 했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까처럼 다 갈아엎을 수는 없지만 그죠? 그렇죠. 필요한 걸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곧 나오지 않겠어요 했는데 휴가를 가셨는지 담당자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참 답답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속도도 중요한데요. 심리를 돌리기 위해서는요. 음. 네. 힘 좀 내주십시오. 맞습니다. 저희 다 죽어갑니다. 네. 네.